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바일 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네, 오늘은 생착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,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,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, 아니면 너무나 어린데, 생착률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가 하는 문제하고, 과연 100개를 지금 몇 개 정도가 살 수 있는지 생착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그래서 일단 생착률이라는 건 우리가 모발을 신고 나서 한 1년 뒤에 우리가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 1년 뒤에 살아남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. 그 이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각 논문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차도 분명히 있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. 보통 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는 옛날부터 이제 지금까지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 60%도 있었고 70%도 있었고 80%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률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요즘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착률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. 요즘에 한 80~90% 정도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. 그것도 개인차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이렇게 생착률이 좋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를 후두부에서 띄워가지고 모낭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절개나 비절개나 다 마찬가지인데 분리를 할 때 모낭이 상하지 않게 잘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. 과거 20년 전에는 이게 누구나 다 초보였기 때문에 분리하신 분들의 기술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모낭을 많이 자르기도 하고 모낭이 상하기도 하고 모낭 주위에 있는 살이 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좋거든요. 영양분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얇게 한다든지. 그래서 분리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착률이 많이 좋아졌고, 두 번째는 이제 모낭을 띄워 가지고 상온에서 보관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죠.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술하기 때문에 이 보관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생착률이 과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요즘은 보관하는 온도라든지 액들이 새로 개발이 돼가지고 띄어서 보관을 할 때 생착률이 적어도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심을 때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깊이 문제도 있습니다. 앞에 두께와 뒤에 두께는 약간 차이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무모증을 수술한다 그러면 그냥 피부하고 그 다음에 두피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낭이라는 거는 이제 진피 바로 밑에 피하 지방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깊이를 상당히 좀 잘 맞춰야지만 생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생착률이 상당히 호전이 돼서 요즘 80에서 90% 정도를 대략 보고 있고 나이에 따른 생착률은 크게 보고된 게 없습니다.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70대도 요즘 수술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생착률이 떨어질 것 같다. 그렇지만 이 모낭만 뒤에 잘 살아있다면 특별히 연세가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생착률이 떨어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모발 이식을 생착률 때문에 기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잘 심는 거죠. 잘 심기만 해도 그 생착률은 아주 잘 나올 수가 있죠.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. 그렇지만 그 생착률을 1%라도 올리고 싶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나와 있게 되는데 특히 저희 병원에서 이용하는 건 PRP도 이용하고 있습니다. PRP라는 거는 우리가 피를 뽑게 되면 혈소판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착에 도움을 주는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모발 이식한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게 1에서 한 2% 정도 더 좋아진다는 논문도 있고 그런데 많게는 3%까지 나와 있는데도 보았습니다. 그래서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게 PRP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메조테라피도 같이 이용합니다. 메조테라피는 필요한 부위에 주사를 한다는 개념인데 혈류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모발을 이식한 부위에 주입하면 역시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
생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, 요즘 자기장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헤어셀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. 이 자기장도 역시 그 모낭에 영양분을 주고 혈류량을 개선시킬 수 있어서 생착률을 높일 수가 있죠.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기존의 탈모 치료에도 이용이 되는 것들인데,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치료들을 한다면 생착률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,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가발을 계속 쓰시던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업무상 그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무스를 계속 사용했던 분들이 있는데, 저희가 굉장히 방어적으로 옛날에는 한 달 동안 하지 마라, 2달 동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상당히 좀 방어적이고 환자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발은 어차피 이게 그 심은 모발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아주 심하지 않다면 생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발은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이는데 며칠 후부터 사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물론 뭐 가발 주위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 가지고 심은 모낭이 빠지면 안 되겠지만, 너무 물리적인 압박이 강하지 않는 이상 가발은 며칠 후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모발은 그 호흡기관이 아닙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기가 안 통해 가지고 생착률이 떨어지겠다, 그래서 모자도 쓰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틀린 거죠. 요 모낭이라는 건 피로부터 공급을 영향을 받지 공기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차단된다고 그래가지고 생착률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무스라든지 스프레이가 직접 심은 그 모낭에 닿게 되면 물론 안 좋겠죠. 그렇지만 우리 환자분들은 이 모낭에 닿지 않게 잘 머리카락에만 잘 묻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상당히 너무 방어적인 것 같고,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우리가 심은 모발에 닿지 않게, 타치하지 않게 그 헤어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요즘 많이 있으시죠.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뭐 터키, 뭐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많이 수술하셨는데, 이제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, 오히려 외국에서 뭐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이것도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저희는 이 수술은 하루면 끝나는 시술이고, 저희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그 다음 날도 보고 2주 후에도 보고 계속 보는데, 상태 관찰을 하는 거하고 약간의 생착률을 높이는 치료이기 때문에, 만약 시간을 그때밖에 뭐 아주 짧은 시간밖에 낼 수 없어 가지고 수술 못하게, 이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절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역시 뭐 한 서너 시간이면 끝나고 그날 돌아가셔도 되고요. 하루 정도 더 있다가 가셔도 됩니다. 문제는 이제 한 2주 있다가 실밥을 뽑는 건데, 그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 이틀 정도 머무시다가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시간을 뭐 열흘 보름씩 내시는 분도 가끔 있지만, 이렇게 시간이 짧을 때는 바로 하시고 가도 된다. 이렇게 바로 하고 가셔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요즘은 이제 SNS,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, 뭐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,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한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. 만약에 비절개를 했다, 이것도 마찬가지죠. 비절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밥 뽑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다음날 떠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물론 좀 안타까운 건, 우리나라에서 계신다면 뭐 메조세라피라든지 아니면 헤어셀, 자기장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조금 해가지고 생착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겠지만,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생착률의 결정은 수술할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, 오히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내서도 이제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
일단 그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죠. 안전지역이라고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얻을 때 그 뒤쪽에 있는 머리 중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.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이제 후두부가 되겠는데, 이제 귀가 있죠. 간단히 생각하시면 아주 탈모증이 심하게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 뒤쪽까지 좀 넘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빠질 부위를 심지 말자는 게 가장 중요한 세이프티 존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우리는 써야 되는 부위는 이 부위 정도 되겠죠. 이 부위 정도를 사용한다. 그래서 요건 이제 뒤쪽에만 지금 그림이 있는데, 요 귀 쪽, 뒤쪽, 귀 위쪽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세이프티 존이라는 건 탈모가 뒤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, 나중에 모발이식의 가장 큰 장점이 영구적이라는 거잖아요. 근데 빠질 머리를 심으면 안 된다. 이게 세이프티 존이라고 그러는데,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 요 밑에도 재비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. 나 이거 보기 싫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머리에 쓰자. 그런데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요 귀하고 귀 사이의 가운데 부분이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도 덜 받고, 그 다음에 굵기도 괜찮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들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디자인이 이제 특히 남성형 탈모증,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증 차이가 있겠지만, 그 남성형 탈모증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린다면,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본 겁니다. 이게 코고 눈이 되겠는데, 역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M자를 메꾸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이거 이제 타입 3 때 얘기하는 건데, 과거에는 그냥 요거만 하고 그만뒀습니다. 타입 3라고 그러죠. M자가 파여있는 타입 3일 때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마가 넓어 보이는 이유가 요 앞에 눈썹부터 요 길이와 M자, 그 다음에 옆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요즘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, 어떤 걸 신경 쓰냐 하면요, 요 눈썹부터 여기의 길이,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. 요 길이는 사람 얼굴의 비율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코가 긴지 짧은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면 되는데, 보통 7cm에서 8cm 정도면 좋습니다. 근데 집에서 이제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6cm, 5cm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 이만큼이면 좋겠다. 실제로 있습니다. 너무나 좁은데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좋고 좋단 말이죠. 근데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할 때 이 비율도 잘 봐야 되겠고, 적어도 5cm, 6cm가 가능한 성인은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뒤쪽에도 머리를 많이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도 고려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옆이 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. 그래서 옆도 반드시 고려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겠고요. 이 옆머리를 얘기하는 거죠. 그렇지만 이 옆머리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, 이 앞에처럼 너무 빽빽하게 심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심어야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이 뒤쪽의 밀도, M자 위의 밀도가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져 있느냐. M자 위의 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는 증모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심어 가지고 떨어져 있는 밀도를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. 모발 이식이라는 게 10번 20번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, 그리고 앞으로 약을 먹는다고 해도 밀도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? 굵어질 수는 있겠지만. 그래서 이 뒤쪽에 머리가 만약에 빠져 있다면 밀도 보강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특히 남자분들은 이 M자를 메꾸면서 또 M자를 메꾸게 되는데, 가끔씩은 이 M자의 각도를 좀 둥글게 하고 싶다, 아니면 약간 더 깊게 하고 싶다. 이거는 개인 차이입니다.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. 다만 여성분들이 하는 이렇게 동그란 거는 저희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, 이 M자의 각도를 약간 변형시키는 거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, 본인의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, 선생님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건 이제 아주 표준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고, 만약에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좀 바꾸려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상담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은, 여태까지 이마가 넓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버 컴펜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낮추려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
전에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높이를 높이고 낮추는 문제는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얼굴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지. 모발 이식은 좁은 이마를 만드는 수술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. 이마가 좁아가지고 실제로 제모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좁은 이마를 만드는 디자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, 이 디자인이 물론 표준적인 게 있지만 개성에 따라서 본인의 그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은 변형시킬 수 있다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의 비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